내학점은행제 출신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편입 합격생이죠. 범스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편입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공과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4대 역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취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건 시리즈물로 제작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역학 노베이스 편입생이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될 거니까 지금 바로 가시죠.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제 소개를 짧게나마 좀 하고 넘어가자면요. 저는 이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경영학과를 전공했고요. 경영학과 졸업장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이제 편입을 했어요. 저는 편입할 때 이랬거든요. 편입을 하기 전에는 내가 대학교만 가면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뭐 역학을 몰라도 다 가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존 재학생들을 따라가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하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더 무언가의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 같은 거 있잖아요. 기출문제 같은 거 그런 거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내 자체 그 실력이 높아지면은 그 재학생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후자의 방법을 택한 거죠. 이제 자연 계열이죠. 그 중에서도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학 그 다음에 물리에 대한 베이스가 쌓여 있어야지 그게 역학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반이었다 보니까 물리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어요. 그래서 뭐 F는 MA 이 정도만 알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대학교 이제 수업을 듣는데 뭐 동력학, 재료역학, 뭐 연력학, 유체역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좀 수업 내용 자체도 어렵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나 조교님한테 이제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답변을 듣고 나서 내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때부터 정말 이 역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결심이 들어서 그때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반 기계기사라는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일단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일반 기계기사는 일단 기계공학과 아니면 뭐 항공우주공학과 뭐 자동차공학과 이런 약간 기계계통의 학과에서 대표적인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해당 기사 말고도 뭐 공존행동 기계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이런 것들이 기계계통에서 대표적인 기사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이런 기사 자격증 있죠. 이런 자격증들은 큐넷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인데요. 보통 1, 2, 3, 4회차가 존재하는데 그 기사 자격증마다 회차가 달라요. 그래서 시험 일정은 1회차는 한 3월 정도고요. 2회차는 한 5월, 그리고 3회차는 8월, 그리고 4회차는 한 10월, 11월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일반 기계기사는 1회차, 2회차, 4회차에 존재하고요. 구성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볼 예정이니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필기 과목의 경우에는 일단 4대 역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목으로는 기계 재료역학, 기계 연력학, 기계 유체역학, 기계 재료 및 유압기기, 기계 제작법 및 동력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과목의 총 평균은 60점이 되어야 하고요. 한 과목이라도 만약에 40점 밑으로 나왔다? 그럼 꽈락으로 불합격하게 되는 것이죠. 꽈락하지 마세요. 실기의 경우에는 필답형과 작업형이 있는데요. 필답형은 이제 주관식으로 답을 써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도 중요하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답이 맞아야지 그게 점수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작업형의 경우에는 뭐 3D 툴 아니면 2D 툴 활용해서 뭐 캐드나 카티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업물을 이제 하는 거고요. 저는 솔리드웍스는 쓰지 않았고 캐드와 카티아 조합으로 시험을 합격했어요. 실기는 이제 필답형과 작업형 이게 합쳐서 60점을 넘으면은 합격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내가 작업형에 자신이 있다? 그럼 작업형을 좀 더 잘 맞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필답형에 자신이 있으면은 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합격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시 자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4년제 대학교 졸업 예정자 신분이라던가 아니면 실무 경력이 4년 있으면요. 그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때 학과나 하는 일은 관련 학과이거나 아니면은 관련 업무여야지 인정이 되는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수많은 방법으로 응시 자격을 맞출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도가 있어요.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제 이전 영상들에서 학점은행제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졸이에요. 근데 106학점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시면요, 4년제 대학교의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요. 또는 기존에 대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자격증을 취득했던 분들이 있다면요, 그 자격증이나 대학교의 학점들을 이제 학점은행제로 활용 가능해서요, 그 106학점을 단기간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기간이 짧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아리까리할 때 가장 좋은 건 산업인력공단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큐넷,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응시자격 자가진단이라고 해서 돋보기 모양의 메인이 있을 거예요. 그 돋보기 클릭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졸업한 학교 아니면 학과 아니면은 내가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을 기입해서 넣으시면은 이제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돼서 바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일반기계기사를 취득한 후기와 왜 일반기계기사를 준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간단한 소개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후에 필기와 실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알람이 갈 거예요. 그때 알람 보시고 여러분들도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스타였고요.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